안녕하세요. 저는 이끼바이 쿠루루의 조지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사실 주제를 벗에 관하여라고 사실 정했는데 이 벗이라는 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21년에 1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벗이 있으면 물질한다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게 저희만 했던 게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제주춤예술원, 그리고 하도 어촌계, 그 다음에 하도 해녀합창단, 그리고 이끼바이 쿠루루 이렇게 네 개의 공동체가 모여서 같이 협업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도라는 곳이 제주도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이 하도리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 하도리는 사실 제주도의 생태계도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가장 풍부한 생태계를 가진 곳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도에는 200명 정도의 해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하도리에 있는 해녀분들이 가장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연이 닿아서 저희가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됐었는데요. 이 하도리를 저희가 이제 계속 제주춤 예술원에 계시는 김미숙이라는 무용가 분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벗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안미정이라는 학자가 쓴 한국 잡녀 해녀의 역사와 문화라는 책에서 이분이 한 해녀분의 인터뷰의 내용을 따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 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해녀분이 했던 말인데 이것은 벗이 있어야 바다에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동료가 있어야 물질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서로의 도움 없이는 물속에서 홀로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에서 밝히기로는 벗은 동료나 이웃뿐만 아니라 바다나 생물, 신화 등을 아우르는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이 벗이란 단어에서 바다에서 물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이라든가 자연 환경, 그리고 그 둘레에 존재하는 신화들까지 모두 연결돼 있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이 해녀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의 경험과 이 해녀분들의 경험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얘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경험한 얘기, 혹은 바다에 적응한 이야기, 혹은 이 벗들과 이 물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작물에 대한 설명들을 가끔 하시는데 바다에서 이제 해녀분들이 채취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물들이 그 중에 우뭇가사리라든가 mom이라든가 이런 해초들도 있고 해삼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뭇가사리는 값이 제일 비싸고 경쟁이 굉장히 심한 작물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이 작업 하루 전에 마을마다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한대요. 왜냐하면 이 마을마다 경계가 불정확하면 이 캐는데 경쟁이나 여러 가지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동장이 사이렌을 불면 작업을 시작하고 다시 사이렌을 불면 작업이 종료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해삼 같은 경우는 해삼을 채취할 때는 해삼의 똥방울을 쫓아가면 해삼을 찾는다는 것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몸이라는 해초는 노랑쟁이나 듬뿍 등 이상한 풀들로 가득 찬 바다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질기고 길어서 오리발을 신지 않으면 바다숲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경험한 그런 작물들의 얘기들을 듣는다거나 혹은 이 작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취하시는지 동작들을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이를테면 소라는 잡아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톳은 캔다 혹은 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미는 뜯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몸짓에서 어떤 몸짓으로 그런 작물을 이렇게 대하는지 저희가 상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물속에서 동작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뭔가 잘못됐을 때는 위험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왜냐하면 물속에서는 숨을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물속에서 변수가 생기면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기 때문에 이 동작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물을 채취하는 동작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거는 도구도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녀분들이 앞조락이라고 하는 그 채취한 물건을 담는 주머니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그것도 채취하는 작물에 따라서 크기나 모양이 달라지고 그것들을 매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막 듣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저희한테 인상적이었던 거는 물 아래 지형들에 대한 거를 몸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바위가 있다던가 어디가 움푹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몸으로 느낀 것들이 지도화되어 있는 거죠. 머릿속에서. 실제로 지도의 방식으로 그려져 있진 않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이 물질하러 나가는 바다의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형을 그렇게 몸으로 느낀 것들을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처럼 바람이나 파도도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이바람, 그분들이 얘기하는 한이바람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이바람은 바람에 물 표면만 탁탁 때리고 물 아래는 영향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한이바람은 양반바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쇳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쇳바람은 바람이 물속까지 뒤집는 그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물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단어라든가 혹은 그것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난 해녀 두 분이 생각나는데 이 두 분은 어떤 사이냐면 바로 옆집에 사세요. 그래서 한 분은 상군 해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추봉이라는 해녀분인데 그분은 상군 해녀고 옆집에 사는 오나영이라는 해녀는 그 하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30대 해녀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면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장면이 그 옆집 담벼락인데 돌을 몇 개를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넘나드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넘나들면서 서로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 그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나영 해녀가 저희랑 그래도 이제 그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항상 듣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듣냐면 나영아 오늘 어땐 별일 없선?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어땠는지 작업 상황을 묻는 말이기도 하지만 물속에서 위험한 일은 없었냐는 안부나 당부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시작되는 물속에 대한 경험들은 해녀들에게 서로 공유하는 경험이며 동시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녀들은 서로 의지하고 배우면서 그 다음날 바다로 나갈 용기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에서
뭔가 힘들거나 위험한 일에 대한 위로 같은 거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해녀 삼촌들이 알고 있는 바다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하고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해녀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대답은 항상 태도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잡으려고 욕심만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마음을 비워야 물질이 잘 된다라든가, 아니면 많이 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던가,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어떻게 겸손한 태도로 적응하는가,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바람에 순응하고 바다 안에서 다가서고 물러서는 것을 반복하는 해녀분들의 몸짓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치 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벗이 있어야 물질한다라는 이 프로젝트는 결과물이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도에 있는 해수욕장은 아니고 그 모래가 있는 해변에서 저희가 이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는 춤으로 만들어졌었는데요. 2021년 가을에 저희는 이제 제주춤예술원과 하도해녀 합창단과 함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 김미숙 그 제주춤예술원 대표인 분과 이지은, 윤정혜라는 무용수와 함께 대화 속에 등장한 해녀분들의 동작들을 물질체조라는 걸로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우뭇가사리를 잡는 어떤 손짓 같은 게 이 체조의 부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소라를 어떻게 잡고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캐는지에 대한 손짓 같은 것들을 안무로 만든다던가, 혹은 문어를 돌 사이에 있는 문어를 이렇게 끄집어낼 때의 동작들이 안무로 만들어져서 이 춤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줍다, 캔다, 빈다, 뜯는다 같은 바다 생물마다 달라지는 이 해녀들의 몸짓들이 결국에 무용수의 동작하고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공연을 할 때 이 동작을 가지고 체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용수들도 즉흥적으로 관객 중에 해녀분들이 계시니까 이 동작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작이 뭐냐고 질문하면 다른 관객들은 잘 모르지만 해녀분들은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면 소라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대화도 사실은 공연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채소는 굉장히 경쾌하고 익살스러우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춤이기도 하죠. 이 춤에서는 거꾸로 서는 그런 안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거꾸로 서는 안무는 물속에서 해녀분들이 자맥질을 하는 장면들을 상징해서 만든 그런 안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무용가들은 해녀들의 연대와 그들만의 의식을 드러내고 물질 속에서 서로 버티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들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사진은 저희가 공연 말미에 공동체 춤을 추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해녀 합창단은 이 무용수들의 공연의 중간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할 때 하도해녀 합창단이 2집을 만들게 됐어요. 사실 이 합창단은 10년 정도 된 합창단이고 올해가 10년이 됐어요. 그리고 방승철이라는 작곡가 겸 지휘자가 지금 이 할머니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하도타령이라든가 제주아리랑 같은 새로운 곡들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 하도해녀 합창단을 제가 같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정말 진짜 노래를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획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진짜 노래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짜 노래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노래는 항상 우리를 바다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해녀 합창단이 그 공연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으신 옷은 예전 해녀들의 옷을 약간 바꿔가지고 합창단복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 공연에 삽입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지드림 같은 거. 그 지드림이 뭐냐면 바다에 있는 신한테 바다에서 수확하거나 바다 생활을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비는 그런 뭐랄까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공연 안에 받아들여서 7개의 동이 있어요, 하도에는. 그래서 7개의 동에 그 해녀 회장님들하고 이 어촌계 계장님하고 같이 지드림을 한다던가, 혹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미 같은 걸 뜯을 때 사이렌을 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계장님이 사이렌을 분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사실 이 공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 생활에서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거나 이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 공연에 포함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또 했던 것들이 이 하도초등학교에 가서 워크숍을 하는 거였는데요. 왜 하도초등학교에 가게 됐냐면 사실 이 하도초등학교가 그 2021년에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100년이 된 학교도 사실 그렇게 흔치 않지만 이 동네 해녀분들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혹은 해녀 본인이 이 학교를 다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뭔가 이분들의 지식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제주춤 예술원하고 같이 하도 초등학교에 무작정 찾아가서 워크숍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다행히도 이 학교에서 이 저희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줘서 한 16회 정도 아이들하고 이제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 그 해녀분들이 저희한테 해준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해녀분인 애들도 있었고 그 가족들 중에 해녀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훨씬 더 밀접하고 뭔가 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 낯선 걸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바다 생물을 가지고 가면을 만들고 이럴 때 그 독특한 제주도에서 나는 어떤 생물들을 가면으로 만드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바다 생물에 대한 얘기를 바다의 벗이라는 건 의미로 설명을 하고, 해녀분들의 경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이바람이나 쇳바람이나 혹은 거북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던가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 바다 생물에 대한 가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용수 분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그 생물들이 움직이는 몸짓 같은 것들을 다시 아이들하고 같이 안무로 만드셔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객이 있는 공연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저희가 이 시간을 가졌던 거를 펼쳐보는 것들을 했는데, 잠깐 영상으로 보실게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복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초등학생 애들 보고 뭘 만들려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가리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복을 만든 애도 있고 그
그다음에 이제 혹돔이라고 해서 웽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2집을 새로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앨범 제작 같은 걸 저희랑 또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하도 해녀 합창단을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 이끌었던 방승철이라는 지휘자가 그 작곡이나 작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해녀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노래들 말고 창작곡을 한 거니까 이 새로운 감각하고 만났을 때 또 다른 지점들이 생기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사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저희가 작품을 하진 않았어요. 계속 이제 그냥 얘기 듣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앨범 만들면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할 때 공연하는 일을 같이 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워크숍도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했던 거지 뭔가 이렇게 가리키거나 이런 식의 수업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공연이 다 끝난 다음에 할머니 이 해녀 삼촌들의 어떤 노래를 정말 그대로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저희의 작품 중에 해초 이야기라는 작품이 이 할머니들의 노래를 담은 그런 영상인데요. 이분들이 항상 이렇게 바다에 나가는 그런 장소에 있는 바위예요. 저 바위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날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그렇게 같이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카슬 도큐멘터에서 전시를 했던 장면인데 어떤 해초 같은 걸 형상화하고 이 7대의 동에 할머니들이 이 해녀 삼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불턱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사실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턱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거든요. 그 해녀 삼촌들도 이거를 부를 때 그냥 탈의실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이 공간은 옷만 갈아입는 공간이 아니라 회의도 하고 먹기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름이 탈의실이라는 게 저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불턱의 역할을 하는 7개의 집을 저희가 이제 작게 제작해서 공연할 때도 공연의 어떤 장치로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를 같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지금 보신 영상이 해녀 합창단의 해녀 물질 나간다라는 그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뭔가 끝부분에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원래 이렇게 조용한 노래랑 이 곡이나 두 곡이 저희 작업인데 좀 빠른 걸로 일부러 가지고 온 거예요. 약간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사실 이 해녀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 저는 처음에 합창단이라고 했을 때 가곡 형태로 부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뭔가 그 서양 음악처럼 가곡 형태로 부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이렇게 생 목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독특했는데 저희가 옆에서 보면 그 이분들이 물속에서 깊은 숨을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숨이 계속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실제로 노래를 들을 때 듣는 사람도 울고 부르는 사람들도 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템포를 빠른 음악으로 갖고 와서 약간 뭐 느끼시는 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 그다음에 노래, 합창, 안무, 몸짓, 그다음에 이야기, 연습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로 정의 내리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자연이나 생태라는 어떤 대상, 주제 혹은 환경 이런 것들이 그 해녀 합창단이 생존하는 자연과 겹치는 곳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녀분들이 물속에서 하는 몸짓과 혹은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식으로 만날지 이 만나는 지점들,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장소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겹치고 설키고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저희가 항상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이 바다를 계속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 제주도는 전쟁의 흔적도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저희가 관광지로만 알고 있지만 거기에 식민의 역사라든가 학살에 관련된 어떤 아픔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쟁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섬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초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 하도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들이 어떤 일종의 뭔가 섬의 상처나 고통 같은 걸 위로하는 노래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공유하는 시간과 기억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 해녀 삼촌들하고 같이 주고받았던 경험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어떻게 바다와 접속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